2월 4일 목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제 이 뉴스 브리핑 내용이나 또 제가 방송에서 한 내용이 블로그 등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면 이런저런 조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보고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하거나 또 논리에 입각한 비판이나 제가 또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작가도 없고 모든 게 없다 보니까 제 혼자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름을 잘못 말하거나 발음을 틀리게 말하거나 이럴 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 혼자 사실 소화해내기에 벅찬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점점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은 저한테 대해서 이런저런 빈정거리거나 또 힐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즉시 그런 댓글을 삭제하고요.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저는 국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도 아닙니다. 누구도 저보고 방송을 하라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제 자신의 열정과요, 또 제 주변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걸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국민들에게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갖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명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이런 일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작년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8개월도 훨씬 넘었습니다.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조언해 주시고 따끔한 충고를 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 비난, 빈정거리는 부분, 그냥 비난이 아닌, 비판이 아닌 빈정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는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런 소리 들으려고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 가서 방송 보십시오. 자, 북한이 이 장거리 미사일을 ICBM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하고 국제통신기구에 우리가 쏜 장거리 미사일은 위성용이다. 즉 통신위성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8일부터 25일 사이에 발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정일이 생일이 2월 16일이다 이러는데요. 김정일이 생일을 겨냥했을 수도 있고 또 17일간의 시간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길게 잡은 부분은 북한이 한국의 구정 연휴 기간에 계속 긴장감을 갖다가 높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지금부터 초미의 뉴스나 정보기관의 초점이 전부 북한이 며칠날 쏠 거냐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 북한의 지금 미사일을 쏘는 목적은 결국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주의력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쇼죠. 그렇다면 쇼를 하는 사람이 한 번에 발사해버리면 끝나는 부분을 발사를 예고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부분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미사일을 만들 때 이 조립 로켓을 이동시키거나 안 그러면 발사대를 갖다가 옮기거나 설치하거나 이런 장면을 통해서 북한이 언제쯤 미사일을 쏠 거냐에 대해서 대충 예측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미사일 발사대 바로 옆에 임시로 이 조립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조립을 다 해서 곧바로 발사대에 설치할 기회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야 북한이 쏘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신 위성을 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지난번에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수소 이 폭탄에 성능이 들어간 이 경우에 따라서는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 수소폭탄 중간 단계 실험을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폭탄이 되어가는 과정은 내지는 또 전폭 핵분열탄을 만들려면
이 소량화, 경량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북한은 이 현재 광명성 3호라는 로켓을 발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로켓을 쌓아 올려가지고 대기권을 지나서 외기권에 가서 외기권에서 로켓이 항행을 하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떨어져서 바다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궤도 진입을 한다는 것은 외기권에 올려서 외기권에서 항행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위협이 되도록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13,000km 정도는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2012년 12월에 강명성 3호를 쐈는데 그 강명성 3호가 당시에 이 태평양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이 통보한 낙하구역은 1단 로켓은 군산 서쪽, 2단 로켓은 마닐라 동쪽, 즉 1단, 2단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이제 이 착지점은 그것보다 더 멀리 가는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2012년에 은하 3호라는 로켓을 발사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 13,000km를 한 300에서 500kg 되는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이겠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의 요지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툭 떨어져 버리든지 실제로 예상 거리가 미국에게 위협이 미국 본토 정도를 위협할 정도가 안 된 채 실패한다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안 하는 것이 발사한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지나는 배나 또 국제통신기구가 다 주의하고 주목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의 거리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맨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용납치 않겠다. 이런 말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이런 부분들이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응분의 대가나 혹독한 대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정부의 각 부서 대변인들이나 책임자들이 발표를 하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못 했다고 합니다. 대답 못할 일을 왜 혹독한 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 혹독한 대가가 되려면요.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거나 안 그러면 미국의 사드 포대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전부 가져와서 배치를 해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그것이 혹독한 대가의 일부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 한국이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 북한은 이미 핵을 십수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핵을 실어서 외국으로 보낼 장거리 로켓도 성공했는데 우리만 비핵화를 해서는 이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한다라고 대통령이 발표하고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도 우리가 탈퇴하겠다. NPT 조항에 보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미국은 우리 보고 우리가 너네들을 핵 우산에 아래 보호하겠다. 즉 핵우산이라는 것은 북한이 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 막는 방법은 사드 배치도 있겠지만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핵을 가져서 서로 팽팽하게 대치할 때 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맞고 난 다음에 무슨 핵우산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술핵을 배치를 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술핵을
상당수 다 폐기해버려서 한반도에 배치할, 한국에 배치할 전술핵 무기가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미국이 명확한 발언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는 그야말로 독자 핵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안 하려면 혹독한 대가, 응분의 대가,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용납치 않겠다. 이런 말들을 자제하는 게 낫습니다. 김정은은 입만 열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 하는 우리 남한의 한국의 고위 당국자보다는 훨씬 영리합니다.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 우다웨이를 중국으로 불러서 가는 날 바로 미사일을 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망신 좀 당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정쩡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북한이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어서 기어코 쏜다면 우리는 제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북한도 위성을 쏠 수 있다. 저 북한이 주장하는 로켓이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라는 부분에 중국이 억지로 동의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로요. 중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게 입증이 되었고 러시아 또한 비슷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중국 이 두 나라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거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만방에 실증시켜줬고 오히려 북한을 감싸면서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 보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부분은 북한의 핵은 우리가 정리를 할 거니까 한국이 그래도 북한을 겨냥했다면서 사드를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국을 겨냥하게 하지 말라고 해야 말이 되죠. 근데 중국은 자국의 영토에 우리 한반도의 주요 부대, 미군의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전부 레이더로 탐지하고 위성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할 거 다 하면서요. 우리는 북한을 겨냥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조차도 저가 북한을 갖다가 해결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북한을 부추기고 방조하고 있으면서 제재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사드를 배치하지 마라 할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중국을 의식해서 1000km 미만의 종말 단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부터는 중국을 의식하지 말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상대는 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우리는 중국 따라 이렇게 헤맵니까? 제가 작년 9월 달에 열병식에 갈 때 뭐라 했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요,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부는요, 국민들의 분노에 명백하게 답을 해야지 응분의 대가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장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